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똑같은 걸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느끼는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겪는 일이잖아요? 사회학에서는요, 바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틀을 제공합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사실 두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아요. 틀린 사람은 없죠. 단지 같은 교실이라는 현실을 서로 다른 렌즈로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렌즈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한번 볼까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거죠. 사회 정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아주 큰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요. 이 둘이 그리는 그림이 정말 정반대입니다. 한쪽에서는 조화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투쟁을 이야기하죠. 먼저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기능주의인데요. 이건 사회를 아주 잘 짜인, 잘 굴러가는 하나의 기계처럼 보는 관점입니다.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엔진, 바퀴, 연료, 이런 부품들이 전부 제 역할을 해야 차가 앞으로 쌩쌩 달리잖아요. 만약 하나라도 고장나면 차는 멈춰버리죠. 기능주의는 사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가족, 교육, 경제 같은 이 사회의 부품들이 서로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렌즈를 확 바꿔 껴볼까요? 이번에는 갈등 이론입니다. 이 렌즈로 보면 사회는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치열한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 사회에 좋은 자원들, 예를 들어 돈이나 권력 같은 것들이 이 그래프처럼 아주 불평등하게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평등 때문에 이걸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과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죠. 갈등 이론은 바로 이 갈등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봅니다. 이 이론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경찰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에 한번 적용해보면 그 힘이 확 느껴집니다. 차이가 확 보이지 않나요? 기능주의 시선으로 보면 경찰은 사회 질서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꼭 필요한 존재, 뭐랄까 수호자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갈등 이론의 렌즈로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힘 있는 사람들, 즉 지배계급의 이익을 지키고 현재의 불평등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경찰인데 해석이 정말 180도 다르죠? 지금까지는 사회라는 큰 그림을 봤는데요. 그럼 개인의 경험은 어떨까요? 이제 돋보기를 들고 아주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렌즈를 통해서 개인의 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바로 미시적 관점인데요. 이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는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뭔가가 아니야. 바로 지금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눈짓을 주고받고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야. 라고요. 우리가 쓰는 말이나 행동 같은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집중하는 거죠. 자, 이제 초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기능주의는 경찰의 기능이 뭐지? 갈등 이론은 경찰 때문에 누가 이득을 보지? 라고 묻는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경찰 제복을 보고 어떤 의미를 떠올릴까? 경찰과 마주쳤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요. 사회 전체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의 상호작용과 의미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를 멀리서 보는 거시적 렌즈 2개랑 아주 가까이서 보는 미시적 렌즈 하나를 살펴봤어요. 그럼 이걸 다 합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엮어주는 아주 강력한 모델이 있거든요. 생태체계 이론이라는 건데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에게서요. 이 모든 복잡한 세상의 한가운데 바로 당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당신을 중심으로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세상이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장 안쪽, 나한테 딱 붙어있는 첫 번째 층이 바로 미시체계입니다. 말 그대로 매일매일 직접 부딪히며 사는 나의 세상이죠. 가족,
학교, 아주 친한 친구들, 우리 동네 같은 것들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층은 중간 체계입니다. 이건 좀 독특해요. 내 세상의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랑 사이가 좋은지 아니면 안 좋은지.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바로 그런 연결고리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층으로 가볼까요? 외체계입니다. 여기엔 내가 직접 속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곳들이죠. 예를 들면 부모님의 직장. 아빠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오시면 우리 집 분위기도 싸해지잖아요. 내가 직접 겪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죠. 바로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 가장 바깥에서 거대하게 감싸고 있는 층이 바로 거시체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공기나 게임의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대한민국의 법, 경제 상황,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가치 같은 것들이죠. 이 안에서 나머지 체계들이 전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층이랑 여러 가지 렌즈에 대해 아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이론들은 그냥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는 딱딱한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 상자 같은 겁니다. 아, 내가 요즘 힘든 게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네? 하고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세상을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4개의 렌즈를 갖게 된 셈입니다. 사회를 하나의 기계로 보는 기능주의, 치열한 전쟁터로 보는 갈등 이론, 개인의 의미에 집중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장의 지도 위에 펼쳐보는 생태체계 이론까지요. 이 렌즈들을 자유자재로 받고 끼면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평면적이었던 현실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과연 어떤 시스템일까요? 그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 자신의 여정을 이끌어온 보이지 않는 힘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